제가 이런 거 알아볼 때 진짜 꼼꼼하고 집요한 편이거든요.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탈모 샴푸 써도 머리 안 나요. 이거 업계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진짜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오늘은 경험에서 나온 얘기 또 진짜 솔직하게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겪은 시행착오 안 겪으실 수 있고 돈도 아낄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실리콘 샴푸랑 계면 활성제에 대해 알려드렸고 오늘은 탈모 기능성 샴푸 편입니다. 제가 거의 10년 동안 어떤 제품에 탈모라는 것만 있으면 다 사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탈모 샴푸를 쓰면은 머리 빠지는 게 덜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하나도 체감을 못했고 어떨 때는 더 빠진다고 느낄 때도 있었고 두피가 자극받아서 염증 날 때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왜 효과가 없지? 나는 왜 계속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제대로 알아보고 사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식약처 기준도 알아봤고 성분별 효과도 알아봤고 효과가 진짠지 알기 위해서 논문도 진짜 많이 찾아봤었어요. 제가 이런 거 알아볼 때 진짜 꼼꼼하고 집요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몰랐던 거를 지금 너무 많이 알게 됐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탈모 기능성 샴푸라고 하면은 탈모를 막아줄 거라고 믿으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진짜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릴 건데요. 탈모 완화 기능성의 진짜 뜻, 그리고 탈모 샴푸를 효과 있게 쓰는 방법, 그리고 두피 상태별 추천 성분, 추천 샴푸 리스트, 그리고 샴푸 외에 진짜 탈모를 극복한 저만의 꿀팁,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짜 탈모를 극복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탈모 기능성이라는 뜻을 알아볼 건데요. 식약처 인증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덱스판테놀, 살리실릭 애시드, L-멘톨 이 세 가지만 들어가면 탈모 기능성 마크를 달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가 특별한 특허가 있거나 기술력이 없어도 샴푸를 만들 때 저 세 가지 성분만 넣으면 탈모 기능성이라고 마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세 개 다 합쳐도 1%도 안 되게 넣을 수 있거든요. 심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신고에 가깝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복합제로서 덱스판테놀, 살리실릭 애시드, L-멘톨을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징크 피리치오넥 이렇게 넣거나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은 어떤 제품이든지 탈모 기능성이라고 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성분들이 뭘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덱스판테놀. 덱스판테놀은 체내에서 코엔자임 A로 전환되는 판토텐산 비타민 B 유사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흡수되는 판토텐산 B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 닥터웰립에서 탈모 영양제 스테디셀러 이름이 뭐죠? 네, 판토맥스죠. 그러니까 두피 상태를 좋게 해서 비오틴이 잘 기능할 수 있게 하려면 판토텐산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판토텐산은 피부로 흡수되진 않기 때문에 샴푸류로 쓰려면 덱스판테놀 같이 외용제로 적용하면 피부 흡수가 됩니다. 근데 그때 흡수가 되면서 판토텐산으로 바뀌는데 이때 코엔자임 A를 형성하고 이게 콜라겐을 생성하면서 상처 회복도 돕고 호르몬이나 염증 과민 반응을 억제해요. 정작 탈모에 효과 있다고 하는 영양제 비오틴은 사실 수용성 비타민이어서 흡수만 일부 되고 나머지 흡수 안 된 거는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시중에 막 3000%, 5000% 이렇게 높은 비오틴을 먹더라도 흡수가 잘 안 되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배합과 시너지가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닥터웰립이 판토맥스는 다른 비오틴 먹을 때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위에처럼 판토맥스에는 판토텐산이랑 비오틴, L-시스틴 이렇게 다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잠깐 저희 제품 홍보를 조금 했는데 아무튼 이 덱스판테놀은 지방산 생성을 촉진시켜서 각질층도 정비하고 이게 피부 수분 손실도 막아줍니다. 네, 좋은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살리실릭산, 이거는 많이들 아시죠? 산이잖아요. 샴푸에서는 각질 제거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그리고 L-멘톨은 시원한 느낌, 청량감을 줘요. 온도 수용체랑 결합하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실제로 두피 온도가 좀 내려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나이아신아마이드 B3, 이거는 피지 조절에 도움을 줘서 여드름이 많이 난 피부에도 영양제로 먹기도 해요. 두피에도 피지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오틴, B7, 이건 아시죠? 모발 구성 성분인 황이 포함되어 있고 모발의 단단한 결합을 돕습니다.
그리고 징크 피리치오는 이게 비듬 샴푸에 좀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곰팡이균 중에 하나인 말라세지아의 과다 증식을 효과적으로 얘가 억제를 해요. 근데 말라세지아는 사실 두피 상재균이거든요. 근데 과다 증식됐을 때 지루성 두피나 비듬을 유발해요. 그래서 비듬 샴푸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 중 하나인데 사실은 2022년 3월부터 유럽에서는 화장품 배합 금지 원료예요. 왜냐면 장기간 노출됐을 때는 생식 독성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금지가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문제 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탈모 기능성을 허가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성분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효과가 각질 케어나 세정력에 초점에 있는 성분들만 넣어도 탈모 샴푸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모를 치료한다거나 모발을 자라게 한다거나 모발 두께를 증가시키는 성분은 아니라는 거죠. 탈모 샴푸만 쓰면 머릿결이 너무 거칠어지고 푸석해지는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게 보습력보다는 두피 기름 제거 쪽으로 너무 초점이 맞춰진 샴푸일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탈모 기능성 제품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두피를 깨끗하게 관리해준다? 이런 느낌을 기대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왜 식약처에서는 탈모 완화 기능성이라고 저런 성분들을 규정해 놨을까요? 그 탈모가 오는 두피는 세정이 잘 안 되거나 지루성 두피여서 두피 각질이 많을 것이다, 염증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기본적인 세정력이 높은 이런 성분들을 이제 탈모 기능성이라고 규정해 놨기 때문인데요. 이제 기본적인 두피 청결 상태를 맞춰서 이제 탈모 치료의 1단계를 한다, 뭐 1단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탈모 기능성 샴푸 효과 없다는 건가? 쓰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근데 아니에요. 탈모 샴푸가 도움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모든 탈모 환자가 탈모 기능성 샴푸 쓴다고 다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탈모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두피 각질이 엄청 많거나 막 이러진 않거든요. 두피가 엄청 민감하신 분도 있을 건데 이제 강한 세정력 위주로 쓰면 더 자극이 돼서 머리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샴푸를 쓰신다면 자기 두피 상태를 잘 알고 그때그때 그에 맞는 샴푸를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탈모 샴푸를 쓰는 게 아니고 민감성 샴푸를 쓸 때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트러블 케어에 집중하셔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두피 타입에 딱 맞는 샴푸를 그때그때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제품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샴푸 전에 빗질을 한다던가 마사지를 한다던가 샴푸법은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활 습관. 제가 항상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죠. 위에 1, 2번은 조금 하기가 쉬운데 3번이 가장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영양을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수면을 잘 관리하고 족욕을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미녹시딜 쓰는 거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1, 2, 3번이 다 바탕이 되었을 때 샴푸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가뭄이 들어서 말라붙은 땅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 자라겠죠. 근데 샴푸는 거기다가 물을 뿌려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근데 상했거나 비료가 없어가지고 양분이 없으면은 흙이 아무리 촉촉해도 식물이 자라지 못하겠죠. 그래서 샴푸는 땅을 비옥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겉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까지 가능하다. 1단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뭘 해야 하냐? 어떻게 땅을 비옥하게 하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피 타입에 딱 맞는 제품을 때에 따라 골라 쓰기, 그리고 쓰는 방법에 신경 쓰기, 그다음 세 번째로 생활 습관까지. 이렇게 다 해주셨을 때 샴푸가 좋은 효과를 내고 탈모가 막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피 상태별로 어떤 성분을 써야 되냐? 탈모가 오는 사람들은 사실 두피가 건강하지는 않아요. 묵은 각질이 너무 많다거나 트러블성이라서 상태가 예민하다거나 이게 늘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우리는 얼굴에 뭐 나면은 트러블 케어 하잖아요. 햇빛 너무 많이 보면은 선번 알로에 케어하고 그다음에 홍조가 너무 심하면 민감성 케어도 하고 얼굴은 그렇게 유심히 살피면서 두피는 똑같은 샴푸 하나로 퉁치는 게 말이 안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 하나로 하니까 두피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두피에는 얼굴보다 모공이 2배 이상 많아요. 피지선도 훨씬 넓고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두피고 그게 탈모 기능성 샴푸일 때도 있고 그 민감성 샴푸일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죠? 같은 샴푸 오래 쓰면 안 좋다. 그게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샴푸를 뭐 다 쓰면 바꿔라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상황에 맞춰서 다른 샴푸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샴푸만 쓴다고 하면은 사실은 두세 개 이상 구비해 놓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굴에 크림 바르고 뭐 보습 바르고 토너 바르고 이런 거를 여러 개 하듯이. 근데 여러 개 쓰는 것도 쉽지 않고 이제 좋은 성분의 샴푸라고 해도 사람마다 맞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걸 써보면서 나에게 맞는 샴푸를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두피 상태에 맞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피지가 좀 많고 두피 짠내가 좀 심하다. 이러면 지성 두피예요. 트러블이 많을 확률이 높고요. 피지, 각질, 냄새가 신경 쓰이실 수 있습니다. 유분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1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게 건조하고 가렵다. 이거는 민감성 두피예요. 건조하실 확률이 있고 수분은 부족한데 그 기름은 많으실 수가 있어요. 피부에는 수부지라고 하죠. 그래서 가렵고 쉽게 자극받고 붉을 확률이 높아요. 비듬이 생길 확률이 높죠. 모발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되게 잘 끼고 가렵고 딱딱한 피지가 이제 알갱이처럼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2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은 탈모는 없지만 좀 얇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은 이제 윤기나 볼륨 같은 거에 좀 신경을 쓰실 수 있고 모발 컨디셔닝을 좀 위주로 하셔야겠죠. 근데 사실 세 가지를 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상태별로 분류해서 어떤 성분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피지랑 각질에 좋은 성분은 살리실산, 티트리, 나이아신아마이드, 징크 피리치온. 요게 각질 정돈이랑 가려움 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냄새는 판테놀, 멘톨, 녹차 추출물. 요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세정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염증성에는 덱스판테놀, 나이아신아마이드, 감초 추출물 같은 게 좋고요. 이게 항염작용이랑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습, 진정성, 민감성 요거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를 일단 피하셔야 되고요. 판테놀, 세라마이드, 마데카소사이드, 병풀 추출물, 히알루론산, 알란토인 상대적으로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성분들이 많아요. 피부 보습이나 진정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새롭게 뜨고 있는 성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크게 두피는 문제가 없지만 모근을 자극해서 영양을 공급해서 두피를 더 두껍게 할 수 있는 성분에는 카페인이나 비오틴, 유산균, 저분자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샴푸 사려고 후기를 보고 있는데 몇몇 사람이 나는 이거 쓰고 머리가 더 빠졌어. 나 이거 쓰고 알러지 반응 막 뾰루지 올라왔어. 이런 후기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샴푸 안 좋은가 본데?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고 나한테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샴푸 탓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탈모 샴푸 성분 중에는 모근 자극을 위해서 뭐 카페인이나 자기들만의 독자 성분을 넣기도 하는데요. 그런 성분이 때에 따라서 자극이 과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탈모지만 민감성이나 수딩 케어가 더 필요한데 그 탈모 기능성 샴푸를 써서 오히려 더 자극이 되는 경우인 거죠. 그럼 이쯤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데 내가 샴푸 살 때마다 그거 다 섞어서 볼 수도 없고 그러면 뭐 샴푸 여러 개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샴푸를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시중에 샴푸류를 많이 써보긴 했지만 추천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샴푸지만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선별을 거듭해서 딱 6가지 샴푸만 추렸습니다. 이제 모두 무실리콘 샴푸고요. 일단은 지난번 영상을 꼭 보셔야 되는데 무실리콘 샴푸가 정답은 아니지만 탈모가 있으시다면 무실리콘 샴푸 쓰시는 게 일단 좋아요. 그리고 합성 계면 활성제보다는 천연 계면 활성제 쪽으로 그래도 배합된 것 위주로 골랐습니다. 실리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손상모에 이제 큐티클을 커버해서 손상 안 된 것처럼 매끄럽게 해주기 때문에 정전기도 방지해주고 마찰을 피해서 더 빠지는 거를 막아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샴푸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추천 순으로 해드리는 건 아니고 무작이고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지성 두피고 가끔 트러블이 심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샴푸가 안 좋다기보다는 성분이나 함량별로 다양한 조합을 가지고 있고 타겟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써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샴푸 추천 갑니다. 광고 일체 없고요. 찐 제가 써본 것들이에요. 아로마티카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일단 무실리콘이고요. 티트리 추출물이 주성분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샴푸 중에 하나예요. 일단 티트리가 항염에 좋고 이게 적은 양으로 거품이 아주 잘 나고 쿨링감이 좀 있어요. 페퍼민트나 유칼립투스 오일 같은 이제 들어가서 아로마티카 브랜드다운 제품이고요. 쓰고 나서 따로 트리트먼트 하지 않아도 머리카락 뻣뻣함이 적은 것도 장점이에요. 무난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베다 스칼프 솔루션 밸런싱 샴푸. 이것도 무실리콘이고요. 징크랑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화학적 계면 활성제가 아니어서 부담이 없고 적당한 각질 케어랑 수딩, 진정까지 고루고려한 샴푸예요. 천연 느낌으로 잘 만들어진 샴푸라고 생각합니다. 아로마티카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용감이 좀 뻣뻣해요. 말리고 나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민감성인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는 헤드앤숄더 클리니컬 스트렝스. 헤드앤숄더 비듬 샴푸라는 그 인식이 있는데 저도 좀 지성이기 때문에 이걸 써봤었거든요. 근데 하루만 안 감아도 떡지니까 써봤는데 이제 여러 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클리니컬 스트렝스는 지루성 두피염 있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라인이라고 해요. 당연히 무실리콘이고요. 한동안 만족하면서 저는 이거 잘 썼습니다. 두피염이 있으신 분들 혹시 안 써보셨으면은 이거 맞는지 한번 써보세요. 근데 제가 이거 쓰다가 헤드앤숄더가 다 좋구나 이러고서 레모냥 헤드앤숄더를 바꿨는데 그때 뾰루지가 엄청 났었어요. 저만 안 맞았을 수도 있지만 이거 헤드앤숄더 클리니컬 스트렝스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해요. 다른 라인은 근데 실리콘 프리가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네 번째로 르네위테르 포티ዣ. 당연히 무실리콘이고 지성 전용이고 딥클렌징 샴푸예요. 그래서 지성용 딥클렌징이기 때문에 건성이나 민감성이신 분들은 맨날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정력이 좀 좋고 두피 냄새가 심하신 분들한테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탈모 샴푸 특유의 뻣뻣함이 조금은 있는데 이번에 새로 리뉴얼되고 거품도 좀 더 잘 나고 좀 부드러워졌어요. 다섯 번째로 닥터포 헤어 폴리젠 샴푸. 이것도 무실리콘이고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덱스판테놀, 살리실산, 징크피리존 이거 딱 넣어가지고 탈모 기능성 인증받은 샴푸예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무난한 것 같아요. 강한 세정력이 있는 샴푸 위주로 쓰셨던 분들은 이거 쓰면은 기름이 좀 빨리 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심한 지성이 아닌 경우에는 하루에 2번 감으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 저자극으로 쓰실 때 좀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향이 너무 불호였어요. 제 친구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섯 번째로 로마 너리싱 샴푸입니다. 당연히 무실리콘이고 알로에베라 저자극 설페이트 샴푸고요. 이제 머릿결이 너무 푸석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성은 별로 추천하진 않고 자극은 덜한 대신에 상쾌한 느낌보다는 머리카락이 좀 부들부들해지는 사용감이 좋았습니다. 무실리콘이면서 머릿결 자체의 촉촉함이나 윤기 위주는 좀 살려주는 거라서 두피 위주 샴푸라기보다는 정상 두피일 때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두피 상태를 봐가면서 매일매일 그에 맞는 샴푸를 골라 쓰는 거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나한테 맞는 샴푸들도 찾아야 되고요.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처럼.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엔 두피 스케일러를 좀 추천을 하거든요. 샴푸 고르기가 너무 복잡하다 하면은 무난한 걸 쓰시고 두피 스케일러를 추가하시면 돼요. 편하고 효과적일 수 있고 무엇보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피에 자극 없는 무실리콘 샴푸를 쓰면 세정력이 떨어져서 두피에 묵은 각질이 생길 수 있어요. 지성이시면 더 그렇고요. 그렇다고 강한 세정력 있는 샴푸를 쓰시면 두피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루틴은 샴푸는 무실리콘을 쓰되 순한 아미노산계 계면 활성제에 들어간 걸로 고르고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두피 스케일러로 딥클렌징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처럼 두피 냄새가 신경 쓸 때는 헤어 식초도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써요. 트리트먼트는 실리콘 있는 성분을 씁니다. 머리 끝에만 바르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만 두피 스케일러가 아직 시중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좋은 제품을 선별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샴푸 외에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 스케일러를 쓰시면 본인에게 맞는 샴푸를 순한 거를 뭐 쓰시되 이제 상태를 봐가면서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뭐 때에 따라 4번 정도 비주기적으로 자기의 상태에 맞춰서 추가하는 말 그대로 맞춤형 케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얼굴 피부도 맨날 각질 케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손상되니까. 그래서 머리도 저는 그렇게 케어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너무 강한 샴푸를 맨날 쓰는 것보다는. 그 두피랑 모발은 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샴푸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저희 닥터웰리비가 돈이 되는 샴푸 시장을 포기하고 그 두피 스케일러를 1년 넘게 개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샴푸는 어디까지나 세정제라서 모두한테 똑같은 샴푸가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탈모를 진짜 해결하려면 두피에 쌓인 노폐물이나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두피 상태를 항상 좋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 답으로 두피 스케일러를 순하면서 딥클렌징이 잘 되는 걸로 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극 없이 제거해주는 제품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사실 개발에 착수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좋은 특허 원료를 선별하고 또 테스트도 엄청 많이 해보고 샘플링 작업도 벌써 지금 7차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판토맥스가 그랬듯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빠르면 올해 안에 출시를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구독자님들한테 특가 이벤트 꼭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중의 두피 스케일러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자기한테 무난한 샴푸를 쓰되 추가적인 케어를 하는 거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샴푸 외적인 탈모 케어 방법은 아까 딱딱한 흙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샴푸는 그냥 밖을 관리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성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수면, 영양 부족, 생리, 수면 뭐 이런 거 같은 불균형을 다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샴푸는 최소한의 관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모발의 영양 보충이랑 스트레스 관리라고 생각해요. 이 영양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탈모 영양제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 아니고 다른 회사 제품이라도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논란도 물론 많죠. 근데 비오틴, 판토텐산, 맥주효모 저는 진짜 도움 된다고 확신하고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드리면 여성 탈모는 철분이 원인인 경우 진짜 많습니다. 이게 비오틴에만 대부분 마케팅이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철분은 적혈구 내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모근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탈모가 발생하기가 진짜 쉬워요. 근데 우리가 철분 수치를 맨날 검사하고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빈혈이 아니면 철분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탈모 치료를 병원에서 할 때 철분이 부족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제가 PMC 연구 논문을 인용할게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몸에는 페리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몸에서 철을 저장하는 주요 단백질인데요. 혈중 페리틴 농도는 체내에 저장된 철의 양을 반영해서 빈혈을 진단할 때도 쓰이고 탈모 위험 평가에도 쓰여요. 건강한 사람하고 휴지기 탈모인 사람의 페리틴 농도를 비교를 하면 건강한 사람은 45, 휴지기 탈모 환자인 경우에는 24.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PMC 논문에서 추출된 값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상인보다 페리틴 농도가 절반 낮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몇 끼니 잘 먹고 있다고 해서 빈혈이 없다고 해서 이제 탈모에는 비오틴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철분도 혹시 한번 챙겨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샴푸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도 분명히 탈모에 영향이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 철분 관련해서도 제가 다음번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또 얘기가 샜는데 어떤 영양제를 드시더라도 그 영양이 원활하게 머리 끝, 두피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싶었어요. 샴푸를 두피 상태에 맞게 써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샴푸하기 전에 괄사로 두피 빗는 습관 가지시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영양제 섭취 같은 하루 루틴 잘 챙기시는 것, 더불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혈액순환과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족욕 해주시고 운동, 그다음에 근육 이완, 특히 두피 괄사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시면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 그래서 림프 마사지나 두피 괄사 이런 거 해주시면 진짜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닥터웰리비 제품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지금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스트레스 받고 계신데 비오틴 안 드시고 계신다. 그러면 저희 판토맥스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들어가서 후기도 보시고요. 이게 다른 비오틴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좋아하지? 한번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진짜 비오틴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판토텐산, L시스틴의 배합이 저희 판토맥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판토맥스 한번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잠을 푹 못 자고 있다,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럼 그게
탈모에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완화해주는 식약처 인증 성분, FDA 인증 성분, 태아닌, 그다음에 스트레스 케어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고 피로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을 담은 저희 스트레스 케어 테아로닌 K, 요것도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래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비오틴 먹을 때보다 스트레스 영양제 먹고서 머리 빠짐이 훨씬 줄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은 그래서 탈모 샴푸를 고른다면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좋은 샴푸 추천까지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샴푸 외에 궁극적으로 탈모 관리하는 방법까지 잘 보셨을까요? 지금은 비록 풍성하진 않더라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는 탈모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아신 거예요. 앞으로는 풍성해지실 일만 남았어요. 노력하시면 탈모는 진짜 나아진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성 탈모는 솔직히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걸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많은 걸 못 챙기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가 빠진 거거든요. 조금씩이라도 개선하시면 머리도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더 풍성한 내일을 응원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올리는 진솔한 탈모 극복 이야기 계속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고민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틈틈이 직접 남기고 있고요. 따뜻한 응원 댓글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풍성한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